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만약 연간 1,200만 원의 공적 연금 소득과 과표 3억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월 17만 7,970원의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저보증연금 상품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최저보증연금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과연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이 연금 소득들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보료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이 노후 연금 소득들에 대한 세금, 건보료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여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 기준과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하나씩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으로는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이 공적연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 후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 관련 영상도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이 연금소득, 이 연금소득에 공적 연금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인들 근로소득 금액, 그러니까 월급 받을 때처럼 일단은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금을 받으실 때 미리 세금 공제 후,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후 매년 1월에 연금공단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후 이 결정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원천 징수된 세금보다 결정 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고 적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공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2002년을 기준으로 이전 납입분과 이후 납입분으로 나뉘어서 2002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2002년 이후 납입분은 과세되게 됩니다. 2002년 이전 연금 납입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전에 10년, 이후에 10년을 납입한 분이 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신다면 25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5만 원은 과세되게 되는 거죠. 2002년 이후에만 납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전액 과세가 되게 되겠죠. 다만 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주부님들 같은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공적연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처럼 매년 1월 연금공단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공제금액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연금 소득공제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연간 받는 이 연금액에 따라서 공제금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50만 원의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 350만 원 이하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 350만 원 이하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공적 연금 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수령 금액별로 기본 공제 금액도 있고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의 공제를 추가로 각 150만 원씩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 적용 후 과세 표준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가세율로 계산한 이 산출세액도 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기본 표준 산출세액 7만 원을 또 추가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A분의 사례입니다. A씨는 다른 소득 없이 매년 770만 원의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중이십니다. 월로 따지면 매월 약 65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시는 거죠. 2002년부터 납입을 하셨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럼 먼저 연금 소득공제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총 연금액 770만 원 기준 기본공제 490만 원에서 총 수령 연금액 마이너스 700만 원의 20% 금액을 더하여 주면 됩니다. 총 연금액 77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면 70만 원이 되게 되죠. 여기에 20%니까 14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490만 원에서 14만 원을 더하면 총 공제 금액이 504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총 수령 연금액인 770만 원에서 504만 원을 빼주면 266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적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니까 본인 공제 150만 원을 빼주면 116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표 구간 세율에 따라서 계산을 또 해야 되겠죠. 과표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6%입니다. 그럼 116만 원에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9,600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세금이 69,600원이냐? 아니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연금에 대한 기본 표준 산출세액은 7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7만 원을 기본 세액공제로 빼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세액공제로 7만 원을 빼줘야 하는데 7만 원보다 지금 산출세액인 69,600원이 금액이 더 작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 시 원청 징수로 미리 뗀 세금이 있었다면 결정세액이 지금 0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미리 낸 세금이 더 큰 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은 환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 더 볼까요? B 사례인데요. 이 B씨는 다른 소득 없이 매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연금을 납입하셨고 배우자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먼저 연금 소득공제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연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계산식은 기본공제 490만 원 플러스 총 연금액 마이너스 700만 원 곱하기 20%입니다.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되게 되죠.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1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기본공제 49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공제 금액이 총 59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총 연금 수령액인 1,200만 원에서 이 공제액 590만 원을 빼주면 610만 원이 되게 되죠. 여기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과 배우자분이 계시니까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빼주면 310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과표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6%를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8만 6천 원이 되게 되죠. 여기서 기본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11만 6천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미리 뗀 세금이 혹시 더 컸다면 환급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더 적었다면 세금을 더 내셔야 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연금액 별 예시로 납부세액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연금 소득세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받는 금액이 클수록 약간의 부담은 되실 수도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다른 소득, 금융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가 되게 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노후에 별도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럼 이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합산 과세되게 되고요. 주택 임대소득도 연 2천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되게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인 분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인 IRP나 연금저축펀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요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시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합산해서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적연금과 합산해서 연 1,500만 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적연금으로 월 50만 원, 사적연금으로 월 90만 원을 받으신다면 총 연금액은 연 1,680만 원이 되게 되지만 공적연금 5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소득세만 공제 적용 후 과세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적연금은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로 수령 시기에 따라서 5.5%에서 3.3%의 세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산해서 1,500만 원이 넘었다고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 적용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 라는 거 꼭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게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바로 건보료 부과에 대한 겁니다. 공적연금은 연금 소득의 50%를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1,200만 원 수령을 했다면 그중 50%인 600만 원을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으로 산정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만약 연간 1,200만 원의 공적연금 소득과 과표 3억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월 17만 7,970원의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었지만 2022년 9월부터 연소득 2천만 원 이상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도록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 연소득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적연금 소득을 한 달 167만 원 이상을 받게 되시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보료를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적연금을 한 달에 170만 원 수령을 하시는 분이 과표 3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월 20만 5,990원의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게 이 세금이나 건보료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젊은 세대 분들이 너무 이 주택에만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노후에 필요한 이 연금 등에다가 분산 저축을 하시는 방법을 꼭 고려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집 정도에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나 이 돈이 있다면 이게 딱 확정되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삶이 좀 더 덜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공적연금은 건보료 산정 시 50%만 반영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도 50%만 반영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연소득 2천만 원의 기준은 공적연금 소득의 50%가 아닌 100%가 반영되게 됩니다. 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셔야 할 때 그럼 이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요때
이때 건보료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에는 50%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연소득 2천만 원의 조건에 이 공적연금이 100% 다 포함이 된다라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금 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포함되면은 사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상실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은 이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특히 건보료 부담은 노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커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금 건보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연금 상품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 충분치 않죠. 부가적으로 연금재원 마련하실 때 이 부분 꼭 염두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사적연금인 IRP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 계좌의 세금 혜택과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정리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금 건보료 부담 없는 최저보증 연금 상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앞전에 올린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가입 안내나 상담은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에 상담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